자, 이번 영상은 신고가를 갈 것 같은 종목 또는 신고가 근처를 유지해주면서 지속적인 시세가 나와줄 것 같은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요일까지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며 안 좋은 지표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미국 증시가 상승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떠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이라면 제가 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얘 시작이네, 얘는 맨날 폭락만 외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며 낙관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손실 없이 매매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줄 뿐, 저도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수요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를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휴일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 이 미국 증시가 좀 찝찝하게 끝나버렸는데, 무엇이 찝찝하게 끝났냐면 이 상승했던 폭, 수요일 시장에서 상승했던 이 3.5%, 이게 지켜주기는커녕 이 밑에서 금요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그전 패턴처럼 바로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증시에서 무조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좋게 전망하고 그 주식을 다 정리를 했다고 인버스 가자, 증시 폭락하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면 당연히 무조건 상승을 해주는 시장을 원할 뿐입니다. 그래야지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오면서 먹을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증시는 보시다시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2주일 이후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선물 옵션으로 가지 이렇게 피곤하게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폭락이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주식을 이보다 위에서 보유를 했을 것이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해줄 뿐입니다.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투자 스타일 자체가 큰 손실을 용납하지 않고 어떤 시장에서든 꾸준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 대응 방법은 저번처럼 음봉이 나온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올라와 주냐, 아니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실패하거나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신고가 화면 두 개를 보면서 이 종목이 신고가를 찍어줄지 계속 유지를 해줄지 이거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증시에서 돈은 다 돌고 돕니다. 이 업종 저 업종 그리고 이 종목 저 종목, 돈이 몰리고 나면 신고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쉬어갈 때 또 다른 곳에서 올라갈 것이며, 한 개의 종목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항상 올라가면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며, 그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그게 적당한 가격을 유지해 준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힘이 약해도 신고가 근처만 유지를 해준다면 또 방심하는 틈에 치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더지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예측하고 두더지를 잘 맞출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가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간편하게 두 가지 화면을 쓰는데, 조건 검색이랑 신고가 신저가 화면을 이용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정말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거 이런 거 다 싫고, 이런 거 다 싫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최대한 단순한 것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진다면 좀 하기 싫고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간편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화면이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건 검색과 신고가 신저가, 이 화면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들, 신저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저가를 매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만 살펴보시면 되며, 여기 설정 방법도 제가 크게 건든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 화면에서 증거금 100%만 제외했을 뿐, 그리고 여기서 기간도 입력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면 되시고, 저는 보통 60일이랑 250일 이거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250일 종목은 이것보다 낮은 일수에는 전부 다 중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50일에 뜨는 종목은 60일, 20일, 10일 여기에 다 뜹니다. 60일도 마찬가지. 250일은 뜨지 않지만 20일, 10일, 5일. 장중에 이 화면을 볼 때 일단 250일을 클릭하면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종목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으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다. 그러면은 단계별로 내려가 줍니다. 60일도 진짜 할 게 없다면은 20일도 보는 편이지만 요즘에는 20일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60일만 보고 있으며 뭐 60일만 하더라도 웬만한 종목들 다 나옵니다. 매드팩토 그리고 눈에 띄는 한솔재지 이렇게 많은 좋은 종목들을 한 방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택 뭐 딱 보더라도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을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보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찍어서 주도를 하는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서 확인하는 거. 조건 검색은 장중에는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장중에 확인할 거라면은 뭐 조건 검색 실시간 이 화면을 장중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이 화면은 항상 장 마감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조건은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세세하게 추가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고 여기서 검색하면은 보통 한 100, 적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적게는 한 100개에서 시장이 괜찮을 때는 200개 정도가 뜹니다. 그래서 한 200개 이내 종목들 이거를 한 개씩 그냥 빠르게 체크를 하면서 괜찮은 게 있다면 분류를 해줍니다. 52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가격이 250일 최고 이 가격이 20% 이내에 근접할 때 그때 그 종목들을 보여줍니다. 뭐 20%, 30% 자기가 원하는 수치로 수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1거래대금 당연히 거래대금이 정말 최소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며 종목을 본 다음에 그 종목별 다 거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 끝나면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조건 검색을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장 끝날 때 멍하니 보면서 한 개씩 종목을 내리다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실렸으며 우상향 중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것들 유진투자증권 이런 종목이나 서서히 고점에 근접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머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씩 이렇게 내려보면서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핫했던 롯데 지주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단순히 수급만 보더라도 고점에서 접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지금 호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주요 큰 손들은 고점에서 전부 먹고 도망갔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들이 널렸기 때문에 뭐 한 개의 종목에서만 계속 아쉽게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시세가 나왔다가 이 시세가 나온 구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줄 때 이런 종목들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삼성 SDI 같은 움직임 이거는 시가총액이 워낙 무겁고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와서 뭐 여기서 크게 오른다더라도 당연히 이전 상승폭보다는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라주기만 한다면 제대로 올라준다면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집어 보시면서 이거는 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 같다. 뭐 수급이 잘 들어온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한 개씩 살펴보시면 이때까지 핫했던 한국 알콜, 신고가를 뚫어준 한국 알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관심주이긴 한데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선 시세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아직 몸통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가
기관 쪽에서 약간 끌어주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끌어준 게 제 생각으로는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에 비해서 기관의 물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기관이 좀 분위기를 좋게 주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가 혹시나 아까 롯데 지주처럼 그냥 뒤통수 치고선 바로 나가버린다면은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관이 계속 들어와 준다면 뭐 역사적 신고가 다시 뚫어주고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고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분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DPC도 잡히며 쭉 내려보시면은 뭐 최근에 핫했던 유비케어, 이런 것들은 당장에 내렸지만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온다면, 하락했던 가격을 다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또 급등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봐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하락했던 지점 대충 이 7,900원 정도, 이 7,900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 이 주식은 다시 8,480원까지 돌파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밑에 사서 크게 먹겠다가 아니고 이 종목이 여기까지 회복을 해줄 때, 반등을 해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거를 판단하고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눈과 손이 10개라면은 뭐 이런 종목까지 다 분류를 해서 시세를 잡아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괜찮은 것만 소수로 집어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려면 거래량 순서로 나열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래량 순서로 나열하시면은 시장에서 조금 강한 종목들, 이거를 우선순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순위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뭐 아니면은 그냥 한 개씩 계속 보겠다, 그러면 한 개씩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신고가 종목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SK바이오랜드. 뭐 지금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서 주가가 일정 가격을 지켜주면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7%까지 올랐지만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혹시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양봉이 나와서 그 양봉을 유지를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돌파가 가능합니다. SK바이오팜이 뭐 적어도 6월 말에는, 아니면 6월쯤에는 올해 상반기에 상장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다른 종목에서 돈이 몰리면서 관심이 죽어버린 상태이며, 여기서 돈이 들어올 때, 거래량이 붙을 때, 그때부터는 신고가를 노리고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을 다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뭐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걸 처음부터 본다면 종목들의 뭐 특성, 뭐가 좋고 나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봐주신다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어떤 종목이 오를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 오르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봐주시고 경험을 쌓는다면은 자연스럽게 보는 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갈만한 종목들 잘 찾아보시고 종목은 정리해가지고 일요일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